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119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10월까지 폐쇄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사들은 임시로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 책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6명이었던 직원은 단 2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9개 나라 18개 국제선 운영이 중단되면서 여행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직원들이 하나둘 떠난 겁니다.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때보다 경영 상황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전국에서는 이 전남과 광주 이 자체는 거의 다 매출이 없다고 봐야죠. 여기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현재 4월까지 폐쇄된 무안공항이 10월까지도 정상화가 힘들 거라고 말하면서 여행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글로컬라이저 둔덕 있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근데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고 다른 시설 보완도 좀 해야 되고 하면은 아마 10월까지는 문을 못 열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50억 원 등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행업계가 추정하는 300억 원의 매출 피해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여행업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광주공항에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취항하던 일본과 대만 등 정기편 3개 노선을 오는 10월까지 광주공항에서 취항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해달라는 겁니다. 광주공항이라도 한시적으로 대체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내선의 노선을 정비하고 국제선 통신 라인 설치 등 행정 절차를 따져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국제선을 취항하더라도 운영 기간은 넉 달 정도에 불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파악을 했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이 있었고.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까지 잇따른 항공기 사고에 여행업계가 깊은 침체에 빠졌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무안공항이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더 안전하고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공항으로 거듭나도록 오히려 지금을 전략을 세우는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제는 무안공항 활성화에 시선이 쏠립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수차례 활주로 폐쇄 기간을 연장한 항공청은 오는 4월 18일로 공지한 일정을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세부 복구 계획을 아직 제가 받아보질 못했어요, 저희들이. 그 다음은 이제 조금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사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 철거와 미완성된 활주로 연장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고 조류 퇴치, 이착륙 관련 첨단 시스템까지 재개항에 맞먹는 후속 조치를 모두 마치려면 연내 재가동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 폐쇄 기간을 공항 활성화 논의의 시간으로 삼자고 제언하는 이유입니다. 참사를 교훈 삼아 정부와 정치권, 시도, 무안군 등 무안공항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여 더 안전한 공항, 더욱 북적일 공항으로 거듭나는 전략을 세우자는 겁니다. 아픔을 겪고서도 우리가 무안공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찰해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겠느냐. 10월 재개장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민에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된 건 아니냐.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먼저 이전하는 논의에 다시 불씨를 붙여보려는 의지로 읽히지만 지난 4년간 한 번도 열리지 못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가 단박에 제기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안공항 사고도 있고 해서 아직 그 얘기를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내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민들은 이제라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3자 모두가 진척 있는 무안공항 활성화 회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일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4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서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어렵사리 증언하더라도 지금의 관련법 기준이 모호해서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 김선옥 씨가 평일 오전 국립나주병원에 찾았습니다. 김 씨는 의사 앞에서 힘겹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내가 5.18이 뭐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전부 차지하고. 5.18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혀 수사관에게 성폭력을 당한 일과 이후 수십 년간 겪어온 고통을 1시간 가까이 증언합니다. 5.18 관련자로 인정은 됐지만 보상을 위해 피해 정도를 평가받아야 하는 겁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차례 조사에 이어 국회에서 공개적인 증언대회까지 열었지만 또다시 당시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은 버겁기만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피해자는 한 번 얘기하기도 힘든 얘기를 계속 자기 머릿속에서 다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전히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든 이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트라우마가 여전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어렵게 증언한다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은 힘들다는 점입니다. 5.18 보상 기준을 보면 신체 장애 등급이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는데 주로 팔이나 다리, 얼굴 등의 신체적 장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직후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과 이후 학업이나 생업을 포기한 경우, 아이를 유산하거나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등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뭔가 상해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들다 하여도 신경정신과에 방문하거나 가지 못했던 분들도 많으시고 그때 당시 피해라는 것을 지금에 와서 무언가를 소상하게 얘기하는 그 담화 방식의 진료를 통해 가지고 등급을 심사하는 것이 성폭력을 제대로 반영한 5.18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이에 따른 시행령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8차 5.18 보상에는 1,979건이 접수됐고 이 중 성폭력 관련 건수는 29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석유화학 업계 불황 속에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이 극심한 적자 경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정도 공백 상태라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LG화학은 SM 공장을 멈춘 지난해 9,100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2조 5,200여억 원과 비교하면 실적이 약 64% 감소해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여천 NCC도 지난해 1,500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 경영은 3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고 누적액은 7,4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여수산단의 주요 기업들의 전망도 암울합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석유화학 업계의 침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과잉이 심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석유화학 경기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자 산업부는 지난해 말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대책안에는 기업의 사업 매각과 인수 합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 기업의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향후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 재편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합동 컨설팅을 이제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기업들은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닌 전기료와 세금 인하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후에 지원한다 이렇게 언론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우리한테 당장 주라. 세금이라든가 어떤 전기세 인하라든가. 기업들은 이 밖에도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시급히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조만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목포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쇄병동을 담당하는 20대 보호사가 70대 환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환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는데요. 병원 측은 환자가 가족에게 직접 이 소식을 알릴 때까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규희 기자입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20대 폐쇄병동 보호사, 복도에 다른 환자들이 웅성이며 병실을 들여다봅니다. 잠시 뒤 보호사는 가슴 부위를 감싸고 있는 70대 환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 환자는 병실 안에서 주먹으로 서너 차례 얼굴을 맞고 발로 가슴을 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진술 듣기로는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가슴을 발로 차이고 그다음에 목도 조르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도 해당 보호사가 환자를 베개로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이어진 폭행으로 70대 환자는 갈비뼈 3개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환자가 가족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린 일주일 동안 병원 측은 환자 가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폐고 이런 사실이 제가 만약에 아버지하고 통화가 안 됐으면 알 수 없었던 그런 사건으로 묻힐 수밖에 없었겠죠. 또 진단서 등의 부상 정도를 축소했다며 병원 측을 의료법 등 위반, 보호사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처음부터 골절 사실 알리지도 않았고 골절이 3개인데 2개로 축소시키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병원 측은 보호사가 폭행 사실을 시인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면서도 환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부상 정도를 축소한 게 아니라 추적 검사 중 갈비뼈 추가 골절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보호자한테 즉각 연락을 못 해드린 것도 사실이어서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한테 사과를 드린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 전남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당분간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사이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나주와 담양, 곡성 등 전남 10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5에서 20cm의 눈이 예보돼 광주 전남 12개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동파에 대비하고 빙판길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들이 잇따라 호남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도관 전 국회의원 등은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에서 지지세 결집 행보에 나섭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도 비공식 광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한 행보라는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한 물밑 민심 잡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소속 A 전도사가 과거 정율성 동상을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전도사는 지난 2023년 10월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정율성 흉상을 2차례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인 B씨를 구속하는 등 전광훈 목사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